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취업지원실의 전문상담사 한지윤입니다. 풀풀데이 저학년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풀데이가 뭘까요? 자, 취업 준비, 진로 탐색서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 같은 취업 클리닉까지 한 번에 쭉 훑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인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고요. 나 지금부터 뭐 준비해야 될지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진로 탐색, 취업 준비에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반은 성공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4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도표가 나왔는데요. 당황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건 나, 직무, 산업, 기업 이렇게 4가지를 분석하는 것이 취업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학년이시기 때문에 나와 직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직무, 산업, 기업 중 나를 탐색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원투앱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자, 갖고 있는 것, 갖지 못한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서 풍성하게 채울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내 니즈, 내 욕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데요. 이거 실제로 진행해보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와요. 뭐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대부분 워라밸, 돈 안정성 이런 것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직업 가치관과 적성과 흥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검사는 워크넷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고요. 자, 직업가치관 검사 실행한 후에 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저희 상담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출력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상담 시 분석을 해드려요. 근데 그 검사표만 보고 특히나 그 검사표에 보면 추천 직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반드시 그 실제 직업 현장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검사의 결과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 꿈의 변천사는요, 가치관을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초, 중, 고 이렇게 시기별로 나의 이제 시기를 써놓고 그때 꾸었던 꿈들을 옆에 써놓아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 파란색 네모칸입니다. 내가 왜 그 꿈대로 하고 싶었나? 내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었나? 이런 왜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업이 제각각이어도 일치하는 맥락이 보입니다.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사람들이 내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뭔가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했구나. 자, 싸고 좋은 집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하고 싶다.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공통적으로 있었네. 그럼 내 가치관은 새로운 걸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만족한다. 또한 내가 한 결과물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일관적인 가치관이 나오게 됩니다. 직업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요. 어떨 때는 직업 흥미와 적성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경우를 저는 상담 현장 중에 발견이 많이 했어요. 특히나 10년, 20년씩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상담할 때 더 그걸 느꼈는데요. 흥미가 잘 맞지 않는데도 가치관이 잘 맞기 때문에 그 일을 참고 10년, 20년 하신 분들 계셨고요. 흥미랑 적성이랑 다 잘 맞는데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겠다. 심지어 승진과 연봉도 되게 만족스러운데도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그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직업선호도 검사 L형, S형은요, 여러분들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실 수 있고요. 성인용 탭에 들어가시면 L형과 S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L은 롱, S는 숏입니다. L이 좀 더 길어요. 검사 시간이 60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한 30분, 40분이면 끝나는 검사고요. 저는 L형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흥미 유형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격 유형, 그리고 생활사 특성까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지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이제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겁니다.
자, 간단하게 내 인생의 10대 뉴스를 정리해 봅시다. 과거를 돌아보자. 초등학교 이전 기억부터 현재까지 무슨 최면을 거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옆에 리스트를 보면 뭐 별거 아닌 되게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가 심하게 처벌받다. 첫사랑 이성 친구에게서 고백받다. 이게 진로랑 무슨 상관이야 싶은 것들도 거르지 마시고 일단 다 작성해 보세요. 내가 자기 심의를 좀 심하게 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막 하나둘씩 에피소드를 거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쓸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발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친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둘씩 작성해보세요. 내 인생의 10대 뉴스가 인문편이었다면 나의 인생 곡성 예시는 심화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취가 빨간색, 관계가 파란색인데요. 빨간색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성취. 초중고 학년 때는 조금 뭐 그냥 시키는 공부에서 재미가 없었는데 대학 1학년 때 보니까 내 전공이 너랑 나랑 잘 맞아요. 재밌어. 그래서 조금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하반기 때 쭉 내려갔어요. 재미있는 것과 성적이 나오는 건 별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쭉 작성하다가 자,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확 올라가죠. 내가 대외활동을 나가는데 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때 나도 하면 되는구나. 성취감을 엄청 크게 느꼈어요. 대학 4학년 때 1, 2학년 때 조금 안 좋았던 학점을 다시 복구했어요. 재수강을 했는데 CD 나왔던 것들이 A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예시가 저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1,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잘 성적이 안 나오던 친구들이 3, 4학년 때 이제 그 공부에 대한 맛을 보고 다시 학점을 복구하려고 했을 때 잘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취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때 전공 안 맞는 것 같아 고민하시더라도 대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활동을 학업 공부 외에도 막 넓혀보세요. 그러다 보면 학업 공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관계적인 측면도 내가 팀워크를 하다가 팀 활동을 하다가 대학 3학년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갑자기 밑에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는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자, 이렇게 배운 점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 표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의 경험 정리를 주제, 잘한 점, 배운 점, 스타. 자, 스타라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뭘까? 자, 뒤에 궁금증으로 남겨두고요. 자, 이것들을 해놓으면 앞선 그래프에서 발굴했던 사례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도 있고요. 친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외활동,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겪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툴입니다. 스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츄에이션, 상황, 태스크, 역할, 액션, 행동, 리절트, 결과. 자, 이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액션, 그렇죠. 나의 행동,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1, 2, 3번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상황과 역할, 문제점은 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한 줄 한 줄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상황과 역할을 한 줄로 한꺼번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리절트, 결과는요. 여러분들은 신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안 좋다. 근데 액션은 훌륭하다. 라고 한다면 L로 바꿔서요. 러닝, 배운 점으로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스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명. 투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주제에 나 문제 해결을 좀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자, 잘한 점, 판매 전략을 짰고요. 내가 능동성을 발휘했어요. 배운 점은 없다면 비워두셔도 되고 배운 점도 있다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잘한 점과 배운 점은 둘 중에 하나만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스타를 볼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상황이 어땠는지. 자, 이렇게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투썸 커피숍 아르바이트 할 때 주문이 밀려가지고 손님을 자꾸 많이 놓치는 상황이었어요. 태스크, 나의 역할 혹은 문제점이죠.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매니저님께 정중히 제안을 드려서 허락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하겠다. 나의 과업이죠. 액션, 그래서 첫 번째, 극장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으니까 영화 시간표를 받아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파악했고 업무 집중 시간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포스 음료 제조 설거지 아웃으로 분류해서 업무 집중
시간에는 그 일만 하도록 분업화했어요. 자리를 비우지 말자라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 6만 원대 판매액이었으나 도입 후 1시간 10만 원대로 매출이 상승했어요. 매니저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거 실제로 롯데마트 영업관리로 합격하신 이제 그 까마득한 선배님의 사례예요. 이 똑같은 커피숍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역량이 보이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과 업무 분장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직무 역량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토익 점수나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량들, 정성적인 역량들을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커피숍을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커피만 만드는 친구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인 친구들을 선호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해놓으면 무엇이 좋은가? 두 번째 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활동을 하실 때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이 표를 의식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뭐를 하나 더 잘할 수 있지를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실제로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학년 때 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험 정리를 저학년 때부터 하신 분들이. 그 이유가 나 오늘 이걸로 뭐 배웠지? 나 뭘 잘할 수 있지 이걸로? 내가 뭐 하나를 더 직무 역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라고 의식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그 의식을 하지 않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자, 이제 길고 긴 나에 대한 탐색이 끝났습니다. 이제 직무와 기업 탐색 시작할게요. 직무 탐색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생각이에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여러분들이 어떤 대외 활동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스펙을 함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 탐색은 중요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 틀 속에서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름도 뭐 경영기획일 수도 있고 전략기획일 수도 있고 전략 구성팀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일반 기획팀일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큰 틀은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자, 회사는 크게 스태프와 메인 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태프는 회사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메인은 돈을 버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TO는 당연히 돈을 버는 부서가 많이 나오겠죠. 자, 메인 부서에서 보면 R&D 생산관리, 품질관리처럼 이렇게 그 이공계 친구들이 가는 분야도 있고요. 사업, 상품 기획, 뭐 상품 홍보, 구매, 영업, 영업 지원, 영업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매도 외자 구매, 내자 구매, 영업도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영업 지원, 영업 관리 같은 경우는 영업 관리, 영업 지원, SV, 슈퍼바이저 영업 관리, 리테일 오퍼레이터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제 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1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신입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영업 직무예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되게 좀 안 좋은 직무다라는 이제 편견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신입사원을 기업이 제일 많이 뽑는 직무도 영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덜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스태프 부서를 보면요. 경영기획, 경영지원, 홍보 PR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경영지원 옆에도 보면 경영지원을 세부화시키면 회계, 자금, 총무, 인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간략하게 한번 보죠. 자, 메인 부서의 상품기획과 스태프 부서의 경영기획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연예인, 아티스트 한 명당 거의 20명에서 25명의 맨파워가 붙는다고 해요. 자, 그렇게 그 연예인 한 명의 앨범을 낼 때 그 연예인의 뭐 컨셉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트 디렉터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품 기획을 하는 거겠죠. 사업 기획을 하는 메인 부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의 경영 기획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A그룹이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추락했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콘텐츠 만드는 걸 하나 좀 부서를 신설을 해서 상품기획 1팀에서는 아티스트를 만들고 상품기획 2팀에는 뭐 이제 작가라든가 PD를 영입해서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자. 그게 우리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야. 연예인한테만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해.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업무가 경영기획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죠. 자, 그러면 신입을 많이 뽑지는 않는 직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회사 내의 비품이라든가 회사 내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곳들, 자금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회계 이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세금 방어를 하는 것도 경영지원팀, 이제 인력을 뽑고 관리하는 거. 자, 그것 또한 인사팀. 이 경영지원은요, 회사가 클수록 이 직무들이 나눠져 있어요. 회계팀, 자금팀, 뭐 총무팀, 인사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회사가 조금 작을수록 한 가지를 같이 합니다. 회계, 자금, 총무, 인사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여기 홍보 및 PR을 봅시다. 스태프 부서의 홍보 PR과 메인 부서의 상품 홍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또 예를 들자면 상품 홍보 같은 경우는 A 아티스트가 앨범을 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품 홍보고 이 상품 홍보와 상품 기획팀이 같이 콜라보를 하죠.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할 때 회사의 그 상품에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의 컨셉을 뽑을 때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컨셉을 도출하는 것도 홍보팀이 같이 하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도 홍보팀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전략을 뽑는 것까지를 이제 인하우스 마케팅에서 하고요. 상품 홍보팀에서 하고요. 이런 SNS라든가 실질적인 광고 실행은 대행사에다 맡기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에다 맡깁니다. 자, 스태프의 홍보 PR 이거는요. 물론 마케팅 팀이랑 같이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 방안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론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A 아티스트가 큰 무슨 무리를 일으켰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언론 방어하는 역할. 이게 가장 큽니다. 홍보 PR팀의 역할. 그래서 홍보 PR팀은 대부분 언론사 출신들을 선호하고요. 기자 쪽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가 하는 일과 역량, 필요 역량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품 홍보와 홍보 PR을 같이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건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틀을 설명드린 이유는 각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개념을 잡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직무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흥미가 뭐 홍보 쪽에 있는데 아니면 기획 쪽에 있는데 아니면 영업 쪽에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감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다면 상담을 신청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 구글엔 없는 게 없어요. 구글링이나 브런치 같은 뒤에서 이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어떤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자, 그 역량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지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협업 역량, 직무 역량, 공통 역량 이렇게 역량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업 역량은요. 내가 반드시 리더십이 아니어도 돼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내가 자신의 업무나 팀을 혹은 조직을 관리할 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또한 직무 역량은요. 그 직무를 할 때, 특정 직무를 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통 역량이라는 거는요. 어떤 직무든 상관없어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복잡한 표가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NCS를 안 할 수가 없죠. 역량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국가에서 개발한 직무 능력 표준표예요. 이 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 역량은 필요합니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학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대외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가져오시는 역량들이 이런 거예요. 팀워크. 도전 정신, 글로벌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윤리의식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혹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도표 분석이나 작성 능력을 혹은 기초 통계 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개인적인 비전을 보유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거나 수집하는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활동들이 한정적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이의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많이들 함양하지 않는 이 표에 있는 그것들을 향상하는 거, 이것 또한 친구들이 대외 활동하면서 한번 염두하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사례들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각 직무와 요구 역량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문제입니다. 경영기획, 경영지원, 홍보 그 외 아까 스태프와 메인 중에서 어떤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스태프 부서예요. 자, 이 스태프 부서 각 직무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일들을 하려면 이 보라색 네모칸 어떤 걸까요? 예, 맞아요. 요구 역량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요구 역량이라는 건 지식, 스킬, 태도로 나눌 수 있어요. 지식과 스킬은 앞서서 이야기한 역량 중에 직무 역량이 되겠고요. 태도는 공통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더라도 필요한 공통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럼 메인일까요? 스태프일까요? 맞습니다. 메인입니다. 잘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케팅 관련 직군 볼게요. 영업 지원, 마케팅, 뭐 영업 구매 이렇게 쭉 나뉘는데요. 자, 영업 지원, 영업 관리, 영업 지원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 마케팅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마케팅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지식 어필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셔야 될까요? 대부분 기업의 서포터즈라든가 동아리 활동에서 기획한 경험이나 홍보한 경험도 괜찮고요. SNS에서 카드 뉴스 작성한 경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혼자서 SNS에 뭐 어떤 그 테마를 정해서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판 다음에 SNS 채널을 판 다음에 그 도달률, 그러니까 도달률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조회수를 기록했는가, 얼마만큼의 팔로우 수를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 저학년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고요.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이 이런 역량을 어필해서 취업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식, 스킬,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파악한 다음에 본인의 활동을 결정해 보세요. 자, 연구기획과 연구개발은 돈을 버는 부서일까요? 돈을 벌지 않는 부서일까요? 연구가 잘 돼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메인 부서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하는 일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부서의 생산기술 직군들도 필요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산업에 따라서 이건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산업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지식이나 스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또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IT 직군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하는 일과 요구 역량이 있는데요.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내가 어떤 학점을 가지고 내 전공 가지고 취업을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얼마나 맨땅에 헤딩을 해보았느냐, 랩실 생활로 얼마나 막막한 그 개발을 헤쳐봤느냐,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라든가 대외활동 통해서 혹은 학회 경험, 랩실 경험 통해서 이런 것들 배우셔야 되고요. 4학년 2학기 때나 아니면 졸업하신 후에 들을 수 있는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 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료 교육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육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풍성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직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검색 툴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이버에 브런치라고 치시면 요 브런치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뭐 희망하는 마케터라든가 뭐 개발 직군이라든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현직자들이 공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급진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생한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자, 요즘 그런 말 있죠.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삼성전자에 보낸 제 제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삼성전자에서도 코딩하다 막히면 구글링해요. 라고. 구글엔 없는 게 없습니다. 자, 마케터 브이로그, 마케터 인터뷰, 다양한 그 이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유튜브라든가 인터뷰 자료들 활용해 보세요. 자, 잡코리아 직무 인터뷰는 어떨 때 좋냐면요. 내가 무슨 직무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감을 잡으실 때 좋아요. 간략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좋은 점이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각 직무별로 그 특성이 잘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감을 잡으실 때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NCS는 공기업 준비할 때만 필요하다고 하세요.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직무,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도표로 정리된 걸 좀 보고 싶다 했을 때 NCS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실 활용법이에요. 자, 저희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졸업생 취업수기라고 있어요. 갓 졸업하신 분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셨는지,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학창 시절 때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것이 어떤 대외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취업에 유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인터뷰한 자료예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프로그램 참여도 있어요. CEO 파워 특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현직자분들, 그것도 직급이 좀 높으신 현직자분들이 인사팀의 입장에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입사원을 선호하는지를 설명하고요. 졸업자 취업 멘토링은 졸업생 취업수기를 실질적으로 그 선배를 만나서 내가 질의응답까지 던질 수 있는 이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선배나 지인을 만났을 때 인터뷰하실 때 이런 걸 물어보세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회사 안에서는, 회사 밖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생각할 때 그 직무에서 필요한 중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뭐 복지는 어때요? 야근 많이 하는,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기업 정보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비전, 전략, 사업 규모, 사업 부문, 주요 상품, 브랜드, 이쪽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업계 협회나 회사 소식지, 업계 박람회를 막 발로 뛰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기업 홈페이지나 하단 협력사, 관계회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표들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5번 다트. 자, 이거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려워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취업지원실 상담 신청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업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IR 자료라고 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기업 내부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홍보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사업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사내 월간 분기 소식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링에서 구글 알림이라는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관심 기업을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옆에 이제 예시처럼 매일매일 내 메일로, 구글 메일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뉴스를 소팅해서 쏴줘요. 이걸 6개월치만 갖고 있어도 차별성이 달라집니다. 크레딧잡이라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기업 정보입니다. 회사에 얼마만큼 사람이 입사했고 드나들었는지 퇴사했는지 이제 알 수 있고요. 1인당 매출액도 중요합니다. 총 매출액보다 1인당 매출액이 더 중요해요. 생산성이 높냐, 낮냐는 1인당 매출액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자플래닛은 유저 콘텐츠라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어떤 회사가 5년 전에는 별점이 2.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2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인 수치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유저 콘텐츠이기 때문에 걸러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생한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플래닛에서 참고할 거는 기업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간다더라, 사내 문화가 어떻다더라, 이 정도. 근데 대표가 꼰대예요, 이런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나 기업 탐색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정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은 계속 정보를 찾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산업군, 회사가 속한 산업군 있잖아요. 제조업인데 의료산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제 발전 가능성과 최신 동향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교내 프로그램, 이제 회사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저학년인 여러분들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미리 입사지원서와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기 쉬워서입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기업은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력 및 경험 기술서 볼게요. 자,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경험도 마찬가지. 본인의 학습 경험, 활동 내용, 활동 결과까지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보이시죠? 자, NCS 기반 자기소개서도 볼게요. 동기,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 써주세요. 자, 2번 볼게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성공적으로 협업한 경험. 자, 세 번째, 데이터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조직해서 활용해 본 경험, 이런 것들 4학년 때 막 작성하려고 그러면 당황하세요. 나 이런 경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학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사기업인데요. 역량 기반 채용을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자, 여기도 알아볼게요. 이것도 보시면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로해놓고 듣고 싶은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주문했어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 수립 과정, 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그때의 생각,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자, 기존의 방식은 어땠는데 본인이 시도한 방식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감수했던 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거 본인이 지금 저학년 때 했던 활동들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쓰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소설이라는 말을 가장 안 좋아합니다. 사실 소설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꾸밀 수밖에 없어요. 혹은 경험이 없으니까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 진행하다 보면 꾸미지 않아요. 본인이 있는 그 활동 그대로를 입력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저학년 때부터 대외활동 해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면접 얘기해 볼까요? 짧게 훑을게요. 면접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 둘, 셋. 저는 면접은 대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은 발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읊는 곳이 아니고요. 면접관이랑 대화를 하러 간 거예요. 면접관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면접에서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정신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행동적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서류에 이런 것들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에서도 그 이미지, 서류와 일치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 화술로 잡아라 이 5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염두할 건 뭐냐면 미리 연습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 밝은 표정 이거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될까요? 유머와 뭐 칭찬을 곁들여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 이거 평상시에 말도 잘 안 하던 친구가 이게 되겠냐고요. 자,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 미리부터 연습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면접 복장도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말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시죠? 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면접 복장의 기본입니다. 면접 복장은요, 너무 변칙을 두지 마세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와라, 면접 정장을 금지한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무난한 블랙 앤 화이트로 꾸미시는 게 좋고요. 화려한 네일아트, 화장, 뭐 볼드한 액세서리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 경험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험 면접.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할래?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 면접. 주제를 주고 발표를 시키는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토론을 시키는 토론 면접이 있고요. 또 영업력 면접 같은 혹은 영어 면접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직무에 영어 면접이 있지는 않고요. 영어가 핵심적으로 쓰이는 직무에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취업 A부터 Z까지 짚다 보니까 숨가쁘게 이 시간까지 달려왔네요. 4학년과 졸업생분들을 상담하면서 본인도 아쉬워하고 저도 아쉬워했던 점이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취업이 될 줄 알았어요. 나의 차별성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다양한 경험을 해볼 걸 그랬어요 하는 후회. 저도 그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학년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시죠. 그 시간을 단지 남들이 다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